자, 오늘 나가게 되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 단원. 여기 단원은 아마도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테지만 1학기 기말고사가 보통은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직선의 방정식까지가 일반적이야. 원의 방정이 안 들어가요. 원의 방정식이.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가 여러 가지 방정식, 그러니까 3, 4차 방정식부터 연립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까지가 일반적이고, 좀 시험 범위가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원방까지는 들어가고, 좀 더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도형의 이동까지 끝나는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여기 단원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잔소리하고 넘어갈 거야. 도형의 방정식. 우리가 보통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에서 영역으로 봤을 때는 대수라고 이야기를 해. 대수. 대수라는 것은 그냥 숫자 다루거나 아니면 방정식이나 문자화식 같은 거 그런 거 식 계산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대수인데 이거는 대수라는 것은 보통은 다 식을 세워서 계산하는 게 위주야. 근데 이제 얘는 도형이란 말이 붙었잖아. 근데 이제 도형은 수학 영역에서는 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너희가 이제 고3 때 배우는 기하라는 단어는 마치 도형이기도 하지만 대수이기도 한. 그러니까 여기 도형의 방정식이랑 가장 흡사한 과목이 기하라는 과목이야. 고3 때 하는 기하.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 과목을 기하를 선택했을 때 승산이 있으려면 여기 있는 단원 문제 스타일을 잘해야 돼. 너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좀 재밌게 잘한다 싶으면 기하도 웬만하면 잘할 거야. 근데 만약에 도형의 방정식 전 죽어도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기하 선택하지 마세요. 뭐 죽음의 길이야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도형의 방정식은 이게 기하랑 대수를 믹스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문제를 풀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식이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도형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 도형에 그려져 있는 걸 가지고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식이 주어져 있는 거를 그냥 식으로만 풀면은 절대 못 풀어. 여기 나는 어려운 거야. 무조건 어려워. 100번을 해도 어려워. 외울 수도 없어. 문제 유형 다 달라서. 그러니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려보고 그려져 있는 도형을 식으로 생각하는 거. 요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개념 설명할 때 중간중간 계속 이야기를 할 거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단원 공부할 때 그림 안 그려보고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항상 그래프 그려보고 혹은 그림이 주어져 있는 거를 식으로 상상 안 해보고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조심. 자, 그럼 이제 오늘 평면좌표 들어가도록 할게. 목표는 직선의 방정식까지 끝내는 게 목표야. 직선의 방정식은 막 어려운 거 아니라서. 자, 평면좌표. 자, 평면좌표. 얘는 말 그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좌표 평면에 있는 좌표들, 좌표 평면에다 찍을 수 있는 좌표들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도형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자, 근데 여기 파트에서는 우선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 이거 구하는 거 아마 공식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근데 두 점 사이 거리에서 한 가지 그냥 짚고 넘어갈 것은 수직선이 있을 때 1번 수직선 그냥 이렇게. 자, 수직선이 있을 때라고 했을 때 여기 점이 만약에 3이다. 그리고 이 점을 내가 A라고 한다. 이거 기호를 모르더라고. 기호를 쓸 때는 A3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얘는 이제 하나의 값만 나타내는 거니까 괄호치고 이렇게 3만 쓰시면 되지만 당연히 좌표 평면은 너희가 이제 뭐 X좌표, Y좌표 이렇게 쓰겠죠. 지금은 너희가 여기까지 배우지만 나중에 기하, 요새는 이제 공간을 안 배워서 안 하나? 원래는 좌표 평면이 Y축, X축 이렇게만 배우는 게 일반적이지만 나중에 너희가 지나고 나면 이런 것도 배워요. Z, 3D, 입체로 보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막 정육면체도 만들고 그래. 이런 게 기하예요. 나중에 하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두 점 사이 거리. 자, 두 점 사이 거리는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어. 너희가 A랑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때 누가 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거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되는 거. 두 점 사이 거리. 근데 이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 2번. 이거는 이제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이거 구하는 거 우리 피타에서도 했었지, 너희 아마도. 피타에서 안 하고 삼각비에서 하나 요새는?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는 그냥 연습 안 시켜도 괜찮은 거지. 빼고 제곱하고 빼고 제곱하는 거. 얘는 아마 원리가 피타고라스 삼각형에서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식이잖아.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근데 얘가 이제 이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너희가 두 점 사이 거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조금 적어 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x랑 y가 실수라고 문제에 써 있어. 그런데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얘가 혹시 도형으로 보이나요? 이 식이. 얘는 이제 나타내는 게 뭐냐면 x, y랑 1, 2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즉 선분의 길인 거야. 선분 두 점 사이의 거리. 됐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1, 2가 여기 있고 x, y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x, y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 거리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거리 똑같은 이 정도 거리 되는 x, y들이 엄청 많겠죠. 그죠? 근데 그 값이 딱 정해져 있을 때 이게 이제 딱 나중에 너희가 원이 된다라고 배우는 거야.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 나중에 될 거예요. 자, 아무튼 너희가 이런 식을 보고 얘를 거리로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좌표 두 개를 떠올릴 수 있으면 따라서 얘는 x, y랑 1, 2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이게 보이면 이제 옆에 있는 문제가 조금 손쉽게 풀려요. 자, 이 문제가 갑자기 너희 툭 튀어나왔을 때 문제가 그냥 이렇게만 딱 나왔다고 볼게. 괄호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괄호 2번을 보시면 2번 봤을 때 얘가 도형으로 너희가 바로 상상이 되겠느냐고. 그냥 봤을 때. 왜냐하면 얘는 도형으로 잘 상상이 안 되는 게 최소값 구하라고 써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최소값은 2차 함수처럼 푸는 게 일반적이니까 얘를 막 루트를 어떻게 없애지? 이 고민만 할 거란 말이지 보통은. 근데 얘는 문제 앞에 다행히도 좌표평면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형으로 생각하는 문제겠구나라는 걸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루트 안에 있는 이 식 얘를 우리가 첫 번째 왼쪽에 나와 있는 식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겠어? 얘는 a, b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1, 0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얘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 또한 a, b랑 0, 1 사이의 거리로 해석하면 되죠. 그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두 번째 식은 내가 이렇게 안 하고 a, 1과 0, b 사이의 거리로 해석해도 되죠. 똑같은 말이죠. 두 점 사이 거리. 근데 얘는 위에 것처럼 해석을 해야 돼. 왜 그럴까?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거. A, B. 이미 A, B가 공통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A, B를 제외한 나머지 점은 찍을 수 있는 점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찍을 수 있는 점. 자, 그러니까 A, B를 공통으로 맞춰버리면 1, 0이랑 0, 1은 너희가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얘를 이제 도형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소값 구하는 게 여태까지 너희가 그림 그려서 한 적은 없는데 얘는 그림 그려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1, 0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0, 1이 여기 있어. 그럼 A, B는 어디 있는 거지? 얘들아 이거 A, B는 어디 있겠어? 실수면 아무 데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B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A, B가 될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럼 이제 너희는 이 A, B가 있을 때 저기 있는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돼야 돼. 그럼 어디 위치에 A, B가 있어야 될까?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 만약에 A, B가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럼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건 얘 더하기 얘지. 그죠? 그러면 A, B가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럼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건 얘 더하기 얘야. 그런 식으로라면 A, B가 어디 있어야지 가장 최소예요? 이 선분에. 두 점을 연결한 여기 선분 어딘가에 A, B가 있다면 너희는 이 길이랑 이 길이만 더하는 게 가장 최소겠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이거랑 이거의 거리의 최소값인데 그 최소값은 곧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야? 1,0과 0,1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끝나는 거지. 따라서 얘 거리도 도형으로 바라보면 1, 1이니까 루트 2가 되겠지. 직각 이등변.
도형으로 바라보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루트 1 플러스 1. 공식으로 하면 루트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할 수 있음?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1번. 자, 위에 있는 1번도 마찬가지. 그러면 1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첫 번째 루트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에서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점이 a, b니까 얘는 a, b랑 0, 0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a, b랑 2, 1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 0, 0이랑 2, 1 사이의 거리 구하면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그러니까 최소값 얼마냐면 루트 5가 되겠지. 제곱 빼고 제곱 빼고 제곱해서 더하니까. 자, 요 스타일 아마 분명히 너희 숙제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미리 좀 언급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배웠으면 요걸로 이제 중선 정리.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증명이니까 이 증명은 꼭 알아두셔야 돼서 증명을 꼭 해볼 거예요. 중선 정리라고 해서 중선 정리라고도 하고 파포스 정리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교과서에 아마 중선 정리는 다 증명이 되어 있어. 교과서에 증명은 다 되어 있어서 증명하는 방법 아셔야 돼요. 자, 우선 이게 어떤 건지 결론 먼저 얘기해 줄게.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렇게 자, ABC가 있을 때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서 중점을 연결한 선, 다른 그 마주보는 변에다가 이렇게 길이 같게. 그래서 이게 이제 AM이 중선인데 얘는 중선 정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AM이 주인공이다. 이게 AM 중선. 자, 그럼 이제 AM 말고 조금 길이가 다른 것들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AB 선분이 있고 그 다음에 AC 선분이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중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두 변. 그러니까 BM하고 CM은 어차피 길이 똑같으니까 얘만 하나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그림에서 길이가 서로 다른 게 4개 주어져 있거든. 그 중에서 왼쪽 제곱, 오른쪽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C제곱은 이제 나머지 두 개, 이제 파란색이랑 보라색, 그거를 제곱해서 더한 것의 2배랑 같다. 얘가 그냥 중선 정리예요. 중선 정리는 길이가 서로 다른 4개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이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길어 보이는 두 가지. 길어 보이는 두 가지가 바로 A제곱이랑 C제곱이죠. 요거 A제곱이랑 C제곱의 합이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의 2배가 된다. 이게 이제 중선 정리야.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2배가 된다라는 거 이용해서 단순하게 이제 너희가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그리고 얘가 중선이라고 쳤을 때 여기 길이가 뭔지 모르고 이 길이가 만약에 2라고 주어진다면 여기 물음표 구하는 거. 그냥 중선 정리 이용해서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선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이 조금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그걸 좀 설명하려고 해. 자, 얘가 왜 그런지 증명하시오를 할 건데 자, 증명하라 그러면 여기가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단원이. 그러니까 도형을 증명할 때는 이 단원에서는 그 도형을 좌표평면에다가 올려놓고 증명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좌표평면에서 얘는 보통 BM하고 CM이 지금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BM하고 CM이 길이가 똑같아서 여기 있는 점 M이 여기 좌표평면에 원점이 되도록 그래프를 이렇게 놓는 거야, 도형을. 자, 점 M이 원점이 되도록 이 도형을 이렇게 옮겨놔요.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명해야 하려면 필요한 좌표가 A점이랑 C점이랑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C점의 좌표에 X좌표를 C라고 놓는다면 C랑 CM이랑 BM의 길이가 같으니까 B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점 좌표 모르니까 A미로 A, B 이렇게 잡아. 그래 놓고 나서 위에 나와 있는 거대로 그냥 식 써보면 돼요. 증명할게요. 자, 첫 번째. 참고로 너희가 증명을 할 때는 이거 등식이 같아진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보이는 거고 그래서 좌변 따로 우변 따로 하나씩 구한 다음에 그러므로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AB제곱 더하기 AC제곱. 자, 얘는 AB제곱, AB 선분의 제곱. 그러니까 공식 빼고 제곱하는 그 공식이요. 그럼 A 더하기 C의 제곱에 B제곱이 되겠지. 루트는 제곱됐으니까 사라진 거고. 그 다음에 AC제곱, 여기 AC제곱.
AC 제곱도 두 좌표로 구하면 얘는 A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여기까지 따라오죠? 자,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 사라질 거 사라지고 남는 것들 다 적어보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다 두 개씩, 두 개씩 B 제곱, C 제곱 이렇게 생긴다. 이게 첫 번째 좌변. 그 다음에 이제 우변. 자, 우변은 AM제곱, BM제곱의 2배인지 구할 거니까 AM제곱 플러스 BM제곱을 먼저 찾을게. 그러면 AM제곱은 여기 길이. 그러니까 M은 0,0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 다음에 BM의 길이는 그냥 C죠. 그러니까 얘는 C제곱. 따라서 첫 번째 게 두 번째 거의 2배가 된다라는 거 바로 보이지. 자, 이렇게 되므로 1, 2에 의하여 뭐 증명이 끝난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너희가 방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놓고 푸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줄 아시면 좋아서 언급한 거야. 자, 그러면은 파포스 정리, 중선 정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너희가 활용이 되는데 이 중선 정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3 때까지 나중에 기하를 하다 보면 꼭 해야 될 때가 나오니까 꼭 기하를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함수 문제 풀 때 중선 정리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오른쪽 그림 요거 같이 무게중심 주어져 있을 때 이런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도형 성질이 빠삭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하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중학교 때 배웠던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책, 수학책 갖고 있으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 거기 있는 개념들 필요할 거다. 자, 무게중심은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세 개의 중선을 그릴 수 있거든. 세 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 그림에서 AM은 중선이다. 얘가 설명이 된 거야. 그럼 이제 AM이 중선이 되니까 너희가 찾아야 하는 변이 BC. 자, 그럼 이제 BC 길이 구하려면 BM을 알면 BC가 나오는 거니까 너희는 중선 정리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GBC 삼각형에서 중선 정리를 쓸 거니까 BM의 길이를 X. 그 다음에 GM은 2대 1이어야 되니까 4가 되죠? 그죠? 그럼 지금 얘가 중선 정리에 의해서 77, 49 더하기 81은 2배의 X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그럼 여기서 X가 나올 거고 그럼 답이 나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그림을 보고 중선 정리를 떠올려야 되는 거. 첫 번째 유형 받고. 자, 그러고 나서 중선 정리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어디서 나올 거냐면 얘가 나중에 너희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아마 중선 정리를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거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분점, 외분점 이거 공식을 그대로 너희가 외우고 있는 친구는 없을 거고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만약에 A랑 B가 있고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X자로 하는 거. 이 방법은 기억나니? 그래서 내분점은 M 더하기 N분의 A, N 더하기 B, M 이런 식으로 내분점 구했던 거. 그래서 내분점하고 외분점은 이렇게 공식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에 나와 있는 게 내분점, 2번에 나와 있는 게 외분점. 차이는 내분점은 덧셈이고 그 다음에 외분점은 뺄셈이다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뺄셈하고 덧셈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뺄 때 요거 뒤에 있는 M과 N의 위치가 바뀌면 안 돼. 이게 분모를 M 빼기 N으로 갔을 때 분자도 M 빼기 N으로 가야 돼요. 앞에 게 M이면 분자도 앞에 게 M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살짝쿵 증명을 해볼까 해요. 잠깐. 얘를 증명은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처음에 너희가 공식을 많이 까먹었을 거니까 그 공식을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증명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굳이 필기를 따로 안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자, 우선은 내분점이랑 외분점 차이는 자, 우선은 내분점은 내분점하고 외분점 앞에 원래 뭐가 붙냐면 선분의 선분이라는 게 끝과 끝이 있는 거다. 양쪽 끝과 끝이 있는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자, 그래서 내분점은 선분이 만약에 AB가 있을 때 AB의 내부에 찍히는 게 내분점이고 그 다음에 외분점은 AB가 있을 때 선분 AB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연장선이 있고
B에서 A 방향으로 가는 연장선이 있거든. 외분점은 이렇게 연장선에 찍히는 게 외분점이죠. 그래서 내분점은 선분의 내부에, 외분점은 선분의 외부에 이렇게 찍히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내분점 구하는 거를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직선으로 생각하자. 자, 여기가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요. 이 A점의 값을 A, B점의 값을 B 이렇게 표현할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P라는 점을 찾고자 해요. 자, 그럼 P라는 점이 갖고 있는 그 좌표의 값을 X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럼 지금 얘를 내분점을 구하려면 결국에 내가 P라는 점이 저렇게 내분, M 대 N으로 내분했다라는 것은 AP 선분과 BP 선분의 길이 B가 M 대 N일 것이니까 이걸로 식을 세울 거야. 그러면 AP 선분은 X 빼기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P 선분은 B 빼기 X가 되니까 M 대 N. 그래서 얘를 간단히 정리를 해줘서 식을 바꾸면 아마 X는 M 더하기 N분의 MA 더하기 NB 이렇게 MB MBNA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 A 대 B를 A랑 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 두 개 더한 게 분모, X자로 곱한 게 이렇게 분자로 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아마 공식으로 너희가 배웠었을 거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분점이라는 게 내분점은 지금처럼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내부에 찍히니까 얘랑 얘 더해야 선분이 나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더한 게 선분이다. 자,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외분점도 구해볼 건데 외분점. 외분점은 수직선 이렇게 있고 여기가 AB가 있다고 가정. 똑같이 AB. 자, 그럼 내가 얘를 이번에는 M 대 N으로 나눌 건데요.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M이 N보다 클 때. 자, M이 N보다 크면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얘가 방향이 정해지는데 이걸 간단한 예시로 볼게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내가 만약에 선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고자 해. 그럼 얘는 AB를 2대 1로 외분한다 그러면 A에서 출발, B로 도착해야 돼요. 점 A에서 출발, B로 도착.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두 칸을 먼저 갔다가 B로 한 칸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서 두 칸 갔다가 한 칸을 오려면 두 칸을 갔다가 한 칸으로 돌아오려면 왼쪽으로 먼저 두 칸을 나갔다고 했을 때 한 칸만에 B로 못 가지. 만약에 이만큼이 두 칸이면 한 칸은 여기잖아. 그지? 그럼 B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방향이 처음에 오른쪽으로 나가야 돼. 두 칸 갔다가 한 칸으로 오는. 그래서 얘는 2대 1로 외분한다. 그래서 이제 외분은 중요한 게 방향 잘 보셔야 돼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도착해서 두 칸으로 갔다 한 칸으로 가려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위치의 점이 바로 P가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외분하는 점이 P라고 논다면 외분하는 점 P라고 논다면 그 P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AB를 선분 AB를요. 1대 2로 외분하는 점. 자, 외분한 점 이번엔 얘를 Q라고 놔보면 자, 1대 2로 외분한 점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번에는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을 하는데 한 칸으로 가서 두 칸으로 와야 돼. 그러면 A가 왼쪽에 있으니까 A에서 출발해서 한 칸 갔다가 두 칸으로 오려면 왼쪽으로 나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왼쪽으로 갔다가 얘가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이 점이 바로 Q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몇 대 몇인지 그 외분하는 점이 처음 시작하는 점이 숫자가 큰지 작은지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몇 칸으로 갔다가 몇 칸으로 돌아오는지만 너희가 이해하면 처음에 왼쪽으로 나가는지 오른쪽으로 나가는지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에 있는 것처럼 M이 N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A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작은 걸로 돌아올 거니까 그래서 얘는 M 대 N으로 외분한 점. 이걸 만약에 P 이렇게 놓고
그럼 P점의 좌표를 구할 거니까 X라고 놓는다면 얘도 똑같아. 이번에는 선분 AP 대 BP의 B가 M 대 N이기 때문에 이걸로 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분 AP는 X-A고 그 다음에 선분 BP는 X-B니까 이거를 M 대 N이다라고 놓고 얘 또한 비례식을 풀어주면 아까랑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식이 나오는데 얘는 x가 빼기가 나와. m-n분의 그럴 땐 mb-na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빼는 순서를 잘 지켜줘야 돼. 내가 m에서 n을 뺐으면 위에도 m에서 n 빼는 걸로 가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쓰나 아니면 n-n분의 na-mb 똑같죠? 값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n에서 n 빼든 m에서 n 빼든 상관은 없는데 분모와 분자의 빼는 순서는 맞춰줘야 된다고. n에서 n 빼고 n에서 n 빼고 요거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내분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분점 봤는데 외분점 보시면 결국에는 얘는 보면 A, P랑 그 다음에 BP의 차이가 바로 여기 선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내분은 더해야 되고 외분은 빼는 거니까 덧셈 뺄셈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계산하는 거는 굳이 연습 안 시켜도 괜찮은 거지 얘들아. 응. 자, 그럼 이제 공식만 알면 계산은 하니까. 근데 이런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방금 봤던 거는 수직선에서 본 거고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좌표 평면에서 본다면 그것도 이제 똑같죠.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보여줄게. 자, 좌표 평면에서 여기가 A, 뭐 요 정도 얘를 B라고 놓게. 그럼 A점의 X좌표를 X1, B의 X좌표를 X2, A의 Y좌표를 Y1, B의 Y좌표를 Y2라고 놓을게요. 그럼 나는 이제는 이 A, B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고 싶어. M 대 N으로. 그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가 돼. 그럼 여기는 P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P점의 X좌표가 요거죠. 그 X좌표 또한 원래 있던 X좌표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겠지. 비율이 똑같이. 왜냐하면 저기 있는 점선들이 다 평행하니까. 마찬가지 P의 Y좌표도 똑같이 얘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는 거겠죠. 아, 외분이 아니라 내분. 그렇기 때문에 Y좌표끼리의 내분점, 그 다음에 X좌표끼리의 내분점 구하는 거니까 위에서 아까 구했던 그 내분점 덧셈식 얘 있잖아요. 얘를 X는 X끼리 하고 Y는 Y끼리 하면 좌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이번에 외분점을 구할 거야. 자, 외분점을 구하는데 아마도 M하고 N 중에서 M이 N보다 크다라고 가정한다면 외분점 구하려면 A랑 B 선분이 이만큼 있을 때 얘는 왼쪽으로 나가니 오른쪽으로 나가니? M이 더 커. 그럼 크게 갔다가 조그맣게 돌아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나가서 작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외분점 M이 더 크면 오른쪽으로 쭉 나가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AB 연장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방향에 외분점이 생기는 거죠. 얘가 외분. 그래서 이제 외분점도 어쨌든 같은 방식으로 하는 맥락이라서 공식은 그냥 아까처럼 그렇게 증명한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책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여기 어디가 요거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이렇게 공식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점은 뭐 구하는 거 알고 어렵니?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까 간단하게 요거 이제 너희가 그걸 잘 이해했으면 이 문제가 쉬워 보여야 돼.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그림에서는 수직선이 나왔어요. 수직선이 나왔는데 A, B, C 이거 작년에 어디 학교에서 냈었는데 이런 스타일을 얘들아 근데 왜 이렇게 카메라가 꺼져 있니? 다 켜고 하세요. 자, A, B, C가 있는데 지금 얘가 A, B, C점에 있는 관계식을 보고 너희가 점의 위치를 찾으면 돼. 자, 우선 A점은 어디 있는 애야? 중점을 얘기하지, 가운데. 자, 가운데 얘가 중점 구하는 공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원래 2를 1 더하기 1로 보셔도 돼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 자, B는 B는 지금 얘가 1 더하기 3이고 분자가 원래 이것처럼 분모랑 똑같이 자리를 맞춰서 쓴다면 원래는 맞춰 써져 있죠. 얘가 루트 3에 원래 1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3 루트 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렇게 식이 나오려면 1 대 3, 1 더하기 3이죠.
그리고 얘랑 곱해져서 루트 2여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진 거지. 맞나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쓰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3. 아까 선생님이 위치는 위에 거를 위에다 썼는데 위치 바꿔줄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까랑 똑같이. 그럼 얘가 똑같이 얘가 루트 2고 얘가 루트 3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구하면 위에 있는 공식 나오는 거죠. 1 더하기 3분의. 그럼 얘를 이제 해석할 때 루트 2가 왼쪽에 있지. 그러니까 루트 2랑 루트 2에서 출발해서 루트 3까지. 그러니까 루트 2가 뭐야? P점. 그 다음에 루트 3이 Q니까 3분 PQ를 1대 3으로 더했기 때문에 내분한 점. 그럼 이제 PQ를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니까 PQ를 4등분하면 1대 3으로 내등분하면 1대 3. 아이고 뭐냐. 1대 3. 여기가 되죠. B가 더 A보다 왼쪽에 있겠다. 그럼 이제 C는 지금 나와 있는 식이 여기 3하고 요거 3.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 1. 위치 맞죠? 그리고 백이니까 아마 외분점일 건데 얘가 앞에가 루트 3이고 루트 2니까 아마도 루트 3, 루트 2 저 식이 나오려면 1, 3 이 위치여야 되나? 그래야 3 루트 3 나오고 루트 2 나오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3 빼기 1. 그럼 지금 얘는 루트 3과 루트 2를 1대 3으로 외분한 거지. 맞아? 그럼 루트 3과 루트 2를이면 루트 3으로 시작하면 Q죠. 루트 3이 Q니까. 그럼 Q에서 P까지를 맞나요?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루트 2니까. 그럼 PQ를 1대 3으로 외분한 점. 그러면 Q에서 출발하고 P로 도착하는 거야. 그럼 Q에서 출발해서 P로 도착하는데 한 칸으로 갔다가 세 칸으로 와야 돼. 그러면 왼쪽으로 나가 오른쪽으로 나가. 한 칸으로 갔다가 세 칸으로 오려면 아마 오른쪽으로 나가야 될걸요. 왼쪽으로 한 칸 갔다가 방향 바꿔서 세 칸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칸으로 오른쪽 갔다가 얘가 세 칸으로. 얘가 한 칸 갔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니까 Q로 출발해서 P로 와야 돼. 그럼 지금 얘는 한 칸으로 가서 세 칸으로 돌아온다는 건 이렇게 온 거고 그럼 너희가 찾는 그 외분점은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외분점 찾는 거 위치 헷갈리는 사람 손 들어봐. 연습시키게. 어? 3대 1로 읽으려면 얘가 3대 1로 읽으려면 식이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위에식 나오지. 그래야지 위에가 3루트 3 빼기 루트 2잖아. 이렇게 되어 있어야 3 빼기 1분의 3 루트 3 빼기 루트 2. 이게 딱 C죠? 그럼 얘를 읽을 때는 루트 2에서 루트 3까지를 3대 1로. 그럼 루트 2에서 시작하면 루트 2가 P니까 여기서 Q까지를 3칸 갔다가 한 칸 돌아야 되니까 3칸 가서 한 칸 돌아오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 어디서 도착.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분점은 지금까지 너희가 배웠었을 때 혹시 공식 위주로 쓰는 것만 외웠다면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 혹시 모르니까 연습 한번 시킬게요. 자, 여기 수직선 위에 A, B, C, D, E. 크기가 다 똑같아. 자, 그래서 A, B, C, D, E가 같은 간격으로 놓여져 있다라고 가정. 자, 그러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너희가 내분점은 잘할 테니까 외분점 연습부터 시킬게요. 3분 CD를 2대 1로 외분한 점. 누굴까? 3분 CD를 2대 1로 외분한 점. 외분한 점은 C랑 D 중에는 되면 안 되죠. 2 맞나요? 너희가 머릿속으로 찾아야 돼. 봐봐. 얘를 2대 1로 외분한 점은 C에서 출발해서 두 칸 갔다가 한 칸으로 돌아올 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2점이 외분한 점이 되는 거지. 맞아요? 두 칸 가서 한 칸으로 돌아온 거. 모르겠는 사람.
한 번만 더. 선분 D2를 3대 D2를 3대 안 돼. D를 2대 3으로 외분한 점. D를 2대 3으로 외분한 점. 누구? B. 오케이. D에서 출발. 그래서 2칸 갔다가 3칸으로 돌아오는 거. 됐나요? 그래서 B. 이거 찍은 점. 딱 갔다가 찍고 돌아오는 점. 어딜 찍고 돌아오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됐어? 할 수 있는 거 이제? 좋아. 그래, 됐어. 된다고 칠게. 되는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내분점, 외분점까지는 봤는데, 간단한 문제 몇 개 해볼까? 연습차. 고급진 거, 그나마 고급진 걸 풀어볼게요. 요거. 6번. 좌표평면에 있는 두 점에서 선분 A, B를 A 대 1마 A로 내분한 점이 제1사분면에 있을 때, 자, 이 문제는 핵심이 얘겠죠. 1사분면에 있다로 아마 범위를 잡으면 풀리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너희는 내분점만 구하면 돼.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3,5랑 6, 마이너스 2 A 대 1 마이너스 A 그냥 공식 쓰는 거예요. 나는 내분점 구할 거니까 덧셈. 그럼 분모는 A랑 1 마이너스 A 더하는 건데 어차피 더하면 1이지. 그럼 분모는 이거니까 분모는 1이니까 분자만 생각할게요. 그럼 내분점은 x 이렇게 따라서 6a 마이너스 3 더하기 3a 이게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는 y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따라서 y좌표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마이너스 5a 이게 x좌표 y좌표. 그런데 x좌표는 9a-3인데 그게 1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양수. 그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7a 더하기 5인데 1사분면이 있으니까 양수. 그럼 범위 구하면 답 나오는 거죠? 어렵진 않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거 한 문제 연습했고요. 그럼 이제 무게중심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게중심. 자, 요거 하면 이제 개념은 끝나는데, 아유, 팔 아파. 앞에 평면좌표에서는 뒤에 있던가? 없죠?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저거 기억나니? 더해서 3 나누는 거? 좌표 주어져 있을 때.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 주어져 있을 때 얘는 다 더한 다음에 3으로만 나누면 그게 무게중심. 이게 이제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인데 얘 또한 증명이 어렵지는 않아요.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자, 여기서 얘를 A, X1, Y1 증명이 사실 당연히 다 이미 맞다라고 설명해 놓은 건데 증명을 해보는 것은 증명하는 과정을 문제에다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증명 과정은 알아두면 좋아서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무게중심 좌표 구할 건데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중선의 교점이었어요. 세 개의 중선의 교점. 자, 그러면은 만약에 A에서 이렇게 BC에다가 중선을 내리면 가운데 점 M이라고 놔볼게요. 그럼 결국엔 여기에서 중선, 이렇게 중선을 또 내리면 이거 D라고 놓으면 이 점이 바로 무게중심인 거지. 그럼 여기 있는 G라는 무게중심을 우리가 구하려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무게중심에서 탈피해야 되는 게 자, 여기 무게중심 G라는 애는 그냥 중선의 교점에서 2대 1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2대 1이라면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한 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점 G, 여기 써 있네. 자, 여기 있는 점 G는 AM을 2대 1로 내분한 점.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을 증명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M점 먼저 구해놔야지. 중점. 그럼 중점이니까 얘는 2분의 x2 더하기 x3 이렇게 해서 구하겠죠. 2분의 y2 더하기 y3. 얘가 M이고 그럼 이제 나는 M하고 A를 이렇게 쓸게요. 내가 M하고 N 순서대로 썼어. 그럼 M, N은 A는 1대2가 되겠지? 그죠? M에서 A로면 얘는 그럼 1대2로 이렇게 내분한 점 구할 거야. 그럼 내분한 점 무게중심 구하면 2개 더하는 거니까 3분의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그냥 약분돼서 약분돼서 x1, 2, 3의 합이 나오는 거 느껴지시지? 3이 아니라 2죠? 이렇게 됐지? 그래서 y좌표도 3분의 y1, y2, y3 나오는 거. 증명 안 어렵죠? 요거. 자, 얘는 뭐 됐고. 자, 그런데 이제 봐봐. 무게중심 g를 저렇게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을까? 이제 너희는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g라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고 이게 2대 1이 있을 때 나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퀘스천. 점 m은 3분 ag를 몇 대 몇으로 뭐 한 거예요? 점 m은 3분 ag를 여기가 m이에요. 중점 얘가 m이에요. 점 m은 3분 ag를 몇 대 몇으로 뭐 한 거? 3대 1로 외분한 점. 자,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보여야 돼. 안 보이는 사람. m은 3분 ag를 그러니까 a에서 출발 g로 도착. a에서 출발해서 m 찍고 g로 도착한 게 3대 1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너희가 얘를 3대 1로 외분한 점. 자, 이걸 연습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 문제에서 a좌표 나오고 무게중심이 나왔어. 그럼 m점 좌표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선분 위에 나란히 점이 이렇게 찍혀 있을 때 그것을 내분점 내지 외분점으로 계속 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그래야지 너희가 괜히 고생 안 하고 안 그러면 너희 다 어떻게 푸는지 아니? A, G 대 GM은 2대 1이다 라고 놓고 M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엄청 열나 이거를 막씩 쓰고 계산하고 난리 나고 미지수가 2개인데 답이 안 풀려요. 나한테 또 질문한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분점으로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도형 일방정식을 그래서 너희가 잘해야 되는 게 이런 걸 잘해야 돼요. 도형을 보고서도 대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대수가 나와 있어도 이렇게 도형, 기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무게중심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질,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 그 성질을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무게중심. 이거는 그냥 웬만한 교재에는 다 적혀 있어. 첫 번째. 내가 삼각형 ABC, 얘는 임의의 삼각형 ABC. 자, 여기에서 각각의 중점 DEF, DEF는 그 선분의 중점이라고 가정. 이렇게 중점. 자, 그랬을 때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 DEF. 자, DEF의 무게중심을 구하려면 어찌하면 될까요?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이것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같다. 납득이 돼, 안 돼? 자, 납득이 되는지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A점의 X좌표로 X1, B점의 X좌표로 X2, C점의 X좌표로 X3. 그러면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인 거 방금 봤죠? X좌표가. X좌표만 생각해 볼게. 그럼 봐봐. D의 X좌표는 중점이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그 다음에 2의 X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 그 다음에 F의 X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3. 그럼 너희는 이 DEF 세 점의 좌표 알면 그것의 무게중심 구하려면 얘랑 얘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할 거죠. 그럼 다 더하면 어차피 분모 2 약분되는 거 보이죠. 분자가 2개씩 생기니까. 그러니까 나누기 3 하면 여기 있는 거랑 결론적으로 똑같다. 납득됐어? 그럼 지금 얘가 같은 비율을 저렇게 중점을 연결해버리면 이것의 무게중심과 이것의 무게중심이 똑같은데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중점으로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요. A, B, C 이렇게. 자, 삼각형 A, B, C 얘 뭐 특별하게 뭐 이등변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얘를 똑같이 몇 대 몇으로 나눌 거야. 나는 M 대 N으로 자, A부터 시작해서 B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나눈 점 D. 자, B에서 C 방향으로 똑같이 M 대 N으로 나눈 점 얘를 E. 그 다음에 C에서 A 방향으로 똑같이 M 대 N으로 이 비율로 나눈 점 F.
자, 그랬을 때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뭐가 될 거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요. 원래 있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똑같아요. 납득이 돼? 왜냐하면 이것 또한 얘가 같은 비율로 나눴기 때문에 어차피 분모에 m 더하기 n이 모든 좌표에 들어갈 거야. D좌표, E좌표, F좌표에. 그죠? m 더하기 n이 다 들어갈 거니까 아까 여기 똑같이 2가 들어갔을 때 2가 약분되듯이 얘도 약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무게중심은 늘상 일치한다. 같은 비율로 똑같은 방향으로 쭉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무게중심이 서로 똑같을 거니까 고성질을 이용해서 너희가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푼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얘가 AB, BC, CA를 이대로 내분하는 점이 각각 PQR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ABC의 무게중심을 구할 때 좌표 ABC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얘의 무게중심 구해버리면 끝나. 그죠? 그러니까 두 개 여기의 무게중심 구하면 다 더해서 3 나누면 되죠. 다 더해서 3 나누면은 뭐야? 4, 너희가 나보다 얌산이 빠르구나. 3분의 4. 1번 이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 좌표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뭐 괜찮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특별한 문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이거를 하기 전에 뒤에는 예시로 하나 볼게. 자, 요거 2번 문제 혹시 기억나나요? 이거 너희가 3학년 때도 하나? 중2 때 하나? 대칭 이동시키는 거. 이거 언제 해? 삼각비에서도 하나? 피타에서 하죠? 안 나. 맨날 기억이 안 난대. 자, 보자. 자, 여기 P. 얘들아, 이것처럼 이제 앞으로 너 용어 정리 좀 하게. X축 위의 점 P면 P의 점 위치는 정해져 있어. 움직여. 움직여. 이런 점을 뭐라고 불러요? 동점. 움직일 동. 움직이는 점. 자주 걸려 이렇게 먼지가. 마스크 쓰고 있어도 먼지가 있나? 자, A랑 B는 정해져 있어. 움직여. 정해져 있죠. 자, 이런 점을 정점. 정한 점. 자, 그럼 볼게. 얘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구하는 거. 자,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인데 보면 얘가 X축 위에 A랑 B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X축이 완전 위쪽에. 그러니까 A점이 만약에 이거고 B점이 만약에 이거면 이렇게 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X축이 있잖아. 자, X축을 기준으로 너희가 이거를 하나의 도화지라고 생각하면 네모난 도화지에다가 X축을 딱 나타내. 그럼 얘는 X축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영역이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얘는 이 그림은 A랑 B가 X축의 위쪽에 다 찍혔지. 근데 P라는 점은 어디 있는 점이냐면 동점이니까 여기 위에 어딘가 있어. X축 위에. 그럼 지금 너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두 개의 점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얘를 연결해서 이 길이 구한다라고 아마 배웠었을 거야. 그 내용은 기억나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걸 연결해서 구한다라는 것이 A랑 B가 지금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A라는 점을 반대쪽으로 보내면 이걸 A'이라고 놨을 때 이 A'하고 B랑 연결하면 X축을 무조건 지나가게 되어 있지. 그죠? A'하고 B를 연결하면. 그러니까 내가 영역을 아예 위쪽이 아니라 한 점을 아래쪽으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X축하고 교점이 안 생길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럼 X축과 교점이 생기는 이 위치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되었을 때 그때 AP 더하기 BP의 합이 최소가 되는 일직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찾는 것은 얘 더하기 얘인데 그 둘의 합이 가장 짧으려면 지금 AP랑 A'P가 길이 같으니까 결국에 AP 더하기 BP 이거의 최소 길이는 선분 A'P B의 길이랑 똑같은 거죠. 선분 A'B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P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P가 만약에 여기 있어. 오른쪽에. 이렇게 있으면 너희는
AP 더하기 BP면 얘 더하기 얘인데 얘를 반대쪽으로 보내봐야 얘는 꺾여 있잖아. 그지? 그럼 결국에는 이 선분의 합보다 왼쪽에 있는 게 더 작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꺾이지 않는 일직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얘가 최소가 되는 것은 이것처럼 반대쪽으로 보냈을 때 선분 A'B. 그럼 얘를 반대쪽으로 보내는 이유는 아까처럼 영역이 이렇게 두 군데인데요. 그 두 군데 중에서 점을 한쪽은 위에, 한쪽은 아래 찍히면 얘는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너희가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려면 아까 동점이랑 그 다음에 정점 알려줬죠? 얘가 만약에 난 이 원리가 좀 너무 어려워요 생각하면 이 멘트 하나 외우세요. 동점이 지나는 직선을 축으로 정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대칭 이동. 정점 하나를. 그러니까 지금 동점이 움직이는 X축을 기준으로 정점 A랑 B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킨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연결하면 이제 최소값이 나오는 거. 지금 이 개념은 나중에 너희가 어디야? 저기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의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 또 하게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분명히 한두 명은 나올 텐데 나중에 분명 숙제 내주면 틀릴 것이다 이거. 내 경험상 이때 지나가는데 또 모르더라고. 자 2번. 자 2번은 지금 결국에 내가 뭐 구한 거냐면 모양을 볼게요. 최소값을 구했는데 어떻게 생겼어? 선분 AP 더하기 BP. 이거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무엇을 이용한다? 대칭 이동을 이용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옆에 3번 문제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이 최소값인데 다른 게 이번에는 제곱이 붙어요. 자 제곱이 붙어있는 거의 최소값. 자 제곱이 붙어있는 거의 최소값은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2차 함수처럼 풀면 돼요. 2차 함수처럼. 자, 그래서 지금 얘는 2차 함수처럼 그냥 세우면 끝나서 볼게요. y축 위의 점 P. 자, P 물론 얘 동점이에요. 동점인데 이 P라는 점은 y축 위의 점이니까 0,y라고 잡아도 되죠? P가. x는 0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냥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제곱이기 때문에 직접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AP제곱이면 얼마야? 1 플러스 y 빼기 5의 제곱? 제곱이 붙었으니까 루트 사라진 거야. 그 다음에 BP제곱. 자, BP제곱은 4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너희가 누구의 제곱 더하기 얼마 이렇게 만드는 거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구하시면 돼요. 아마 2가 붙겠네요. y제곱이 2개니까.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유형. 자, 그래서 지금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2차 함수처럼. 왜냐하면 얘가 제곱의 합을 한다고 생각해봐. 루트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왼쪽에 아까 봤던 이 문제는 선분의 합이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도 얘는 루트가 안 사라져. 그럼 루트가 안 사라지면 얘는 대수로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하로 접근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스타일이 조금 둘 다 최소값 구하는 거지만 하나는 제곱이 붙어 있고 하나는 제곱이 안 붙어 있어. 그래서 두 개의 정확한 풀이 방법 차이 알아두시고요. 2번은 기하로 접근, 3번은 대수로 접근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요 유형을랑 되게 비슷한 문제를 내가 하나 뽑았어. 자, 지금 봤던 이 문제. 요 문제는 방금 봤던 거랑 똑같죠? 얘는 똑같아요. 얘는 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제곱이 붙었으니까 대수로 푸는 거 그냥 식 잡아서. 근데 요 점의 좌표가 얘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P점의 좌표를 A, A 더하기 3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AP제곱 플러스 BP제곱 얘니까 요거 그냥 식 세워서 풀면 돼. 얘 제곱에다가 뭐 제곱 계산해가지고. 굳이 쓰진 않을게. 방금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그것처럼 여기 있는 이 문제. 얘도 똑같겠죠? 자, 얘도 똑같으니까 얘 또한 마찬가지로 점 P의 좌표. 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P가 어디 위에 있다라는 건 없어. 그럼 임의의 값이니까 x, y라고 잡고 구하는 건데 자, 얘는 조금 특별하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뽑았거든.
자, 3개짜리가 되었을 때 결론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점 P의 좌표는요. 반드시 뭐가 되냐면 무게중심이랑 같아요. 이게. 세 점 사이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그게 P점의 좌표가 돼. 그래서 얘는 아마 답은 구하기가 쉽죠. 알고 나면.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간단하게만 증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얘를 A점의 좌표 증명할 거야. 무게중심이 되는 이유를. A를 x1, y1, B를 x2, y2, C를 x3, y3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지금 AP제곱, BP제곱, CP제곱을 구할 거니까 P를 x, y로 놨었잖니? 그래서 나는 AP제곱, BP제곱, CP제곱을 직접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하면 얘는 x-x1의 제곱 플러스 엄청 길다. y-y1의 제곱, 그 다음에 x-x2의 제곱, 그 다음에 y-y2의 제곱, 귀찮아 죽겠어. x-x3의 제곱, y-y3의 제곱. 원래는 너희가 모르면 이 계산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전개해서 간단히 할 건데, 자, x1, x2, x3는 우리 희수 항상 한 번씩 나가죠. 저희는. 자, x1, x2, x3는 상수니까 요거 제곱한 거에서 x 제곱이 3개. 그럼 당연히 이걸 완전 제곱꼴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겨요? 그죠? 자, 얘가 어떻게 생기는데 얘가 3으로 묶으면 얘는 x 제곱일 거고, 자, 둘이 곱한 거의 2배가 마이너스 2x1x, 그럼 마이너스 2x2x, 마이너스 2x3x까지 있을 거거든. 그럼 그것도 묶을 거예요. 3으로. 그럼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x1, x2, x3 어머? 더하기 x3의 2배 이렇게 묶이는 거 맞아요? 그죠? 얘가 묶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만 묶는다 쳐도 뒤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y도 묶여요. 그럼 y도 묶이면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y1, y2, y3 이렇게 나올 거고 뒤에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올 건데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너희가 완전 제곱꼴로 바꾸게 되면 얘가 어차피 얘의 반의 제곱을 갖고 할 거니까 당연히 3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x1, x2, x3의 전체 제곱 이런 꼴로 묶일 거 아니니? 맞음?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 y 마이너스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거 y1, y2, y3 이걸 제곱꼴로 묶여서 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뒤에 있는 것이 최소값인데 이게 최소값이 같도록 하는 x랑 y 값을 찾아보니까 x가 얼마일 때? 3분의 x 1, 2, 3의 합일 때. 그 다음 y가 얼마일 때? 3분의 y 1, 2, 3의 합일 때. 그럴 때 얘가 최소값을 같더라 이거야.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xy 좌표가 바로 무게중심이다라는 거죠. 그죠? 3개 더해서 나누기 3이니까. 결론은 그냥 무게중심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10초 안에 답을 구하시라는 말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증명해 준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론책에 너희가 잘 정리를 해놓고 정리를 안 해놓더라도 누가 또 나갔어? 안 해놓더라도 저번에 얘기했나? 이거 뽑아서 줄 거라고? 너희가 온전하게 오프라인 수업을 완전하게 하는 날 아니면 이거 수상이 다 끝나고 나면 이걸 책으로 책자 뽑아서 다시 줄게요. 이거를 찍으려고? 이거 내가 맨날 올리는데? 야, 그렇게 찍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일 거야.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서 안 보일 텐데 지금 그 프로젝터로 하면 그렇게까지. 열어도 돼. 열어줄래? 히터도 안 켰는데. 지친다고 오늘? 아닌데 너 오늘만 지치지 않았는데? 너 늘상 지쳐 보였는데 이 정도 수업하고 나면. 자, 얘들아 이제 너희가 지쳤다고 하니까 아니야? 자리에 있는 문제를 잠깐 건드려 주려고 했는데 아직 2문제가 남았네. 일단 79쪽 갑시다. 79쪽. 자, 평면좌표는 거의 문제가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유형만 연습하면 모르는 거 없을 거야. 9번 문제.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문제 읽었나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제발 대수를 도형으로 풀 때 그림을 그리라고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얘를 일일이 하나씩 막 좌표를 찍는데 좌표 찍을 필요가 없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얘들아 사각형 쓸 때 이 좌표를 한복 그리기로 써야 되는 건 알지? 시계 방향이거나 시계 반대 방향이거나 예전에 정말 2년 전인가? 고1인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아이가 A, B, C, D 이렇게 쓰더라고. 깜짝 놀랐어. 사각형 생소한 얘는 한쪽 방향으로 써야 돼요. 한복 그리기처럼. 그래서 사각형을 내가 그냥 A를 여기다 잡아도 돼. A, B, C, D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성질 몇 가지야? 3가지.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성질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길이 같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뭐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자, 여기 단원에서는 그 세 번째 성질을 쓰시는 거예요. 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얘를 O라고 놓으면 결국에 이렇게 O라는 것은 점 A와 C의 중점이고 그 다음에 B랑 D의 중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점 O라는 것을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A랑 C의 중점으로 표현하면 A랑 C의 중점이니까 2분의 7,4죠. 근데 나는 이제 B랑 D의 중점을 해석하면 D점의 좌표 뭔지 모르는데 D점의 좌표를 뭐 X, Y라고 놓는다면 결국에 얘는 2분의 5 더하기 X, 2분의 Y가 되겠죠. 근데 누가 이렇게 어렵게 풀겠어? 어차피 중점이 똑같으면 굳이 중점으로 이렇게 식 안 세우고 더한 게 서로 같은 거 하면 되죠. B가 5, 0이고 D가 8, D가 몰라?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4, C는 8,4. 그러니까 그냥 너희는 얘 더하기 얘가 얘 더하기 얘랑 같으면 되죠? 두 개의 색깔끼리 더한 거. 그래서 같도록 만들면 돼요. 그래서 X좌표 더해서 같도록 Y좌표 더해서 같도록 나타내면 끝나는 거. 힘들어?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인가요? 그죠? 그럼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대각선 성질은 뭐니? 기억나는 사람? 뭐라고요? 직교한다. 그지? 그럼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어쨌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도 하겠지만 얘는 서로 수직도 한다. 이렇게 두 개가 수직이면 떠오르는 말 없니? 멘트.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BD 직선의 기울기랑 AC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고요. 이거 말고 마름모라는 게 내변의 길이 같은 거지. 이걸 써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아까 평사처럼 한 번에 안 풀리는 게 미지수가 두 개야. A, B 이렇게. 그 다음에 C, D. 그럼 우선은 아까 얘는 평행사변형이긴 하니까 중점의 좌표가 서로 같아야 돼서 얘랑 얘 더한 것과 얘랑 얘 더한 것은 서로 같으므로 그걸로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따라서 A 더하기 6이 B 더하기 2랑 같아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4. 이게 첫 번째 식. 그럼 이제 이런 비슷한 식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뭘로 갈래? 두 가지예요. 기울기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길이 같다라고 풀어도 돼. 그래서 두 번째 식의 종류는 만약에 AD 선분하고 CD 선분이 같다라고 놓으면 제일 편하거든. 왜냐하면 미지수 하나만 갖고 식을 쓰게. 그럼 CD의 길이랑 AD의 길이 같은 걸로. 그럼 AD는 A-2의 제곱 플러스 25. 원래 루트 있지만 오른쪽에도 루트 뺄게요. 그럼 CD의 길이는 16 플러스
9인가? A는 2네.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구하고 B 구하면 되는 문제가 이런 말음모. 그래서 이걸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기울기 곱 써도 상관없어요. 두 점의 사이 기울기. 자, 잘 나오는 사각형 문제 본 거고. 이거 자료 올려줄 거다. 필요하면 그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가계 이등분선. 이거 하고 10분만 쉬자. 응. 그러면 되게 힘나지. 야, 선생님 오늘 아침 9시부터 원장님 CM이 뭔지 모르겠구나. 원장님 회의를 했는데. 어? 컴패션 미팅이야. 컴패션 미팅. 공감하다랑 비슷한 단어예요. 컴패션. 자, 아무튼 그러는데 원장님이 나중에 7분만 쉬었다 갑시다. 내가 그 얘기에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야, 너희가 이런 마음이겠구나. 오늘 뭔가 입장을 역지사지의 마음을 내가 오늘 배웠네. 자, 그래서 이것만 하고 10분만 쉴게요. 자, 마지막이야. 이거 평면좌표 마지막 힘내. 자, 너희 이거 가계 이등분선 하면 떠오르는 공식 있지? 뭐 대 뭐는 뭐 대 뭐. 그거 배웠죠? 알죠? 이거 최근에 3-2 원에서도 이 그림 봤을 건데 원주각 할 때. 자, 내각의 이등분선. 자, A라는 각을 이등분해. 이렇게 얘는 내각 이등분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아마 공식 이거 기억할 텐데 AB 대 AC는 BD 대 DC. 이 모양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자, 그래서 얘가 AB 대 AC는 BD 대 DC. 자, 지금 이렇게 배우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방식. 그럼 이제 여기서 너희가 뭘 해석해야 되냐면 자, 지금 나는 누굴 구한 거냐면 각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AD가 주인공이야. 자, 그럼 AD에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 생긴 교점이 있죠. 바로 D. 자, 점 D를 이렇게 해석할게요. 납득이 되나 보시면 돼요. 점 D는. 자, 점 D는 선분 BC를 AB 대 AC로 내분한 점이다. 납득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10번 문제를 풀 때, 10번 문제 풀 때 너희는 D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몇 대 몇인지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여기 AB 길이랑 AC 길이만 구하면 돼. 어제 내가 미리 구해놨어. 13이고 얘가 5일 거예요. 그럼 얘가 13대 5인데 13대 5를 D점의 좌표를 미지수를 잡아서 13대 5로 식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내분점으로 그냥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B점, B, -4, -7과 그 다음에 C점, 어디 갔냐? 5,2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 구하면 두 개 더해서 18분의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면 뭐 나오겠죠? 그게 오른쪽에 답이 있으니까. 이렇게만 표시해도 뭐 어떻게 풀었는지 보이죠? 근데 얘들아 공식은 하나 더 알아야 돼요. 너희 이거 내각 이등분선 공식 배울 때 외각 이등분선도 배웠던 거 기억나? 아마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다 뭔가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 비슷해서 저 위에 거는 사과 반쪽 이렇게 배웠나? 엉덩이라 배웠나? 모르겠음. 두 번째 하트 공식이라고 혹시 기억나는 거 있니?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네라는 사람 한 명 있었어. 자, 이번에 각 A의 외곽을 이등분할 거예요. 자, 각 A의 외곽을 이등분해서 할 거라서 이렇게 연장선 그린 다음에 A의 외곽이면 이렇게 이등분해서 BC랑 연장해서 만난 요점을 D. 한숨 쉬지 마. 그래서 AB 대 AC는 BD 대 DC 배운 기억 있을 거예요. 아주 먼 옛날 2년 전인가 봐. AB 대 AC는 BD 대 DC. 요거요. 자, 그럼 얘도 이제 봐봐. 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각의 이등분선 이번엔 AD가 각의 이등분선이므로 이것의 주인공은 바로 D예요. 그럼 점 D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 점 D는 선분 BC를 의지한 거?
선분 BC를 B에서 출발해서 C로 도착하는데 어디로 갔다 어디로 왔어? 이거 대 이거로 오는 거지. 근데 얘 대 얘는 A, B 대 A씨랑 같은 거죠? 응. 그러니까 결론은 A, B 대 AC로 외분 한 점. 할 수 있겠니? 참고로 지금 이거는 평면좌표 되게 어려운 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금방 하얘져.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이 공식 및 여러 가지 유형들 여기 있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자의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 문제 풀 때 요거 이론책 꼭 복습하시고 풀어야 돼. 됐죠? 그렇게 빨리 쉬고 싶냐? 자, 지금 38분이니까 48분에 다시 모일게요. 나 3시간